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조국과 관련된 이슈가 블랙홀처럼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임종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존재감조차도 까먹어버린 건 아닌가, 제가 좀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국 그 다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조국 전보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위험한 인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맥락을 조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사 한 가지가 오늘 좀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처음에 저희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 운동권 세력을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NL계열과 PD계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NL계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강력한 운동권이라고 볼 수 있고, PD계열 같은 경우는 NL계열에 비해 가지고는 뭐 잽을 좀 못 쓰는 그런 이제 운동권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NL계열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이가 거의 뭐 실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모양새가 그려졌었고, PD 계열의 대표 주자인 조국이 엄청나게 급부상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정세가 흘러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야, 과연 조국이 저런 식으로 지금 치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운동권 세력들, 그리고 또 정의당 내에서의 운동권 세력들이 저거에 대해서 가만히 둘까,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발언들, 그것도 우리가 그런 맥락으로 해석을 좀 했었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임종석 의원의 임종선 전 비서실장의 카카오톡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카카오톡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이런 카카오톡 내용이 좀 나왔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돼가지고 조국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난 거꾸로인데, 난 국민 여론을 받아주는 게 좋았다는 생각, 젊은이들 위로해주고 추석 잘 쇠시게, 이랬는데, 국민 여론을 받아주는 게 좋았다라는 것은 조국에 대한 인명 강행을 해서는 안 됐었다, 이게 이제 임종석의 얘기겠죠. 글쎄요, 저 카카오톡 내용을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카카오톡 내용을 언론에다가 공개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카톡의 1대1 대화이기 때문에 1대1 누가 이제 카톡을 했는지조차도 다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가 대본에 그냥 나올 것인데, 글쎄요, 목숨이 뭐 여러 개가 아닌 이상 함부로 저런 카카오톡을 공개할 수는 없겠죠. 그럼 아니면 자기가 한 얘기 부분은 뭐 지우고 공개를 했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자기가 카카오톡 한 내용까지 다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임종석이가 일종의 좀 의도를 가지고 저 카카오톡을 자기가 공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 카카오톡 내용을 우리가 봤었을 때 분명히 이제 NL 계열의 임종석은 PD 계열의 조국에 대해 가지고 견제를 조금 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조국이 이렇게 사퇴가 되고 난 뒤에 임종석이가 저런 식으로 예전부터 조국에 대해서 선을 조금 그어왔으면은, 조국이 사퇴하고 난 뒤에는 임종석이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가 당연히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들을 고려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저 카톡을 공개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조국이 사퇴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조국이 사퇴한 그 배경에 얼마만큼 NL 계열의 사람들이 개입이 돼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또 따져볼 문제일 것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굉장히 좀 많았어요. 조국과 관련돼 있는 어떤 그 사모펀드 문제라든지 아니면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뭐 이런 문제들 자체가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정보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많은 자료를 공개할 수가 있었는가, 그 배경에는 NL 계열의 사람들의 힘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이 정치권 내에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NL 계열이 조국에 대해 가지고 영향을 끼쳤는가는, 글쎄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조국이 사퇴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의 정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남아있는 거, 공수처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이 두 가지는 다 누구한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바로 이 NL 계열한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국이 사퇴했다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안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정말 지금 이 NL 계열로 대표되는 임종석,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견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시점에서 2017년도, 2018년도 때 유엔에서
북한이 이제 석탄을 수출을 하고 해가지고 핵무기에 대한 이제 그 뭐 자금을 마련한다 이래가지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석탄 수출 이거에 대해 가지고 막는 그런 이제 결의안을 이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북한이 러시아산으로 이제 속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핵무기를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한 여름쯤이었나요? 그때 이제 북한산 석탄 해가지고 온 이제 언론이 막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흥미로운 얘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자료를 좀 보시죠. 자, 이게 지금 2018년도 9월 13일 대구지방검찰청이 작성한 신문 조서인데요.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문답을 좀 보시게 되면은 정땡땡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친분이 있나요? 동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동양이라는 것은 같은 고향 출신이다 이건데 당시만 하더라도 임종석 비서실장과 친분이 있나요? 라고 했었을 때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으로 추정이 되는 이름이 등장한다. 이렇게만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월간 조선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 한 가지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동양인 한 사업가가 아까 전에 그 얘기 아닙니까? 개성공단 배후부지 농축산업단지 구축 사업을 제안한 중국의 한 회사 중견 간부에게 임종석 실장에게 해당 사업의 취지를 전달하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2018년도 9월달만 하더라도 추정이 됐었던 것인데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그 편지 속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등장을 2번 가까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뭔 얘기냐? 임종석 전 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장 재임 중 작성된 이 편지는 자 어떤 편지의 내용이었냐 자 보시게 되면은요 편지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등장하는 부분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전달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전달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입장에서 북한에 제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저 편지가 정말로 전달이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북한에 그런 식으로 석탄을 우리가 수입하는 것이 엄연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눈감음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아주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월간 조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질문을 이제 했는데 질문의 내용이 뭐냐? 편지의 내용을 정땡땡 씨로부터 전달받은 바가 정말로 있는지, 편지를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편지에 담겨 있는 개성공단 배후부지 농축산업단지 구축산업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지, 그리고 편지의 내용상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임종석 전 실장이 비서실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중에 대북 사업의 일부 관여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다.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분명히 확인을 했으나 일이 지워지지 않습니까? 임 전 실장은 기사 마감 시점까지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편지는 그러면 어디서 나온 것이냐? 2018년 북한산 석탄 반입에 연루되었다가 불구속 기소됐던 A에너지 대표 이땡땡 씨의 휴대전화에서 검찰이 확보한 것이다. 임종석 전 실장은 지금까지도 저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 편지의 내용처럼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이 사실을 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한테 이 사실을 전달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여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아직까지도 북한에 대해 가지고 과하게 친북적인 성향을 보이는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북한 정권에 대해서도 친북적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우리가 알려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조국 다음으로 준비해 나가야 되는 또 다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